성전시록 138권 성종 13년 2월 20일 기미 첫 번째 기사 1482년 명성화 18년 일본국 서해주, 풍호주, 일전주, 수, 친상과 상진주, 추포, 백기수, 종무차와 비전주, 하송포, 산성태수, 원길과 대마주 태수, 종정국이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쳤다. 성종시록 138권 성종 13년 2월 20일 기미 두 번째 기사 일금이 도요연에 거이둥하여 하층을 날려 사냥하는 것을 구경하고 벌아현에 돌아와서 열무하였다. 사헌부대사원 김승경과 지평 황사효화 사관원 헌납 이종륜 등이 자자를 오리기를 옛날 주나라 무왕 때 서려가 오를 조공하였을 적에 서공이 그를 지어 경계하기를 물건을 완호하면 뜻을 잃게 된다고 하였고 다시 말하기를 이익이 없는 짓은 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대저 서려의 오와 우리나라의 해청은 다 같이 진기한 새와 짐승입니다. 그리고 주나라 무왕과 전하는 꼭 같은 성주 명주입니다. 성군 명주입니다. 무왕 같은 분으로서 한나라의 설의 오를 받음이 무왕의 성덕에는 조금도 누될 것이 없을 듯한데도 소공은 오히려 뜻을 잃고 이익이 없다고 경계하였습니다. 이제 전하께서 이 해청을 좋아하심이 전하의 성취에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 같지만은 신등이 이렇게 진언하여 맞지 않는 것은 소공의 뜻과 같이 미세한 데서 미리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신등이 비록 소금과 같이 훌륭한 재주와 덕은 없지만은 그래도 임금을 존중하여 경계의 말씀을 드리는 뜻은 어찌 소공보다 못하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무왕은 소공의 말을 받아들여서 마침내 서려가 헌상하는 오를 받지 아니하였는데 전하께서는 신등의 말을 거절하고 완호하는 일을 하시니 신등의 경계의 말씀을 올리는 마음이 소공만 못하여서 그러합니까? 아니면 전하께서 가능하는 늘 따르는 아령이 무왕만 못하여 그러한 것입니까? 언관으로서 대제하고 있는 신등으로서는 실망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전하께서 처음에는 살고지에서 열무하시더니 중간에는 중량포, 다음에는 벌아현으로 이렇게 천하가 내려왔는 대로 따라서 이동하였습니다. 거둥은 임금의 큰 절차인데 이 한 가지 일로 보아도 전하께서 뜻을 잃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물며 전하께서 그 의장과 시위를 버리고 다만 필마로서 가볍게 거둥하는 것이겠습니까? 신등의 망연된 생각에 이는 위일을 공경하고 조심하는 뜻이 아닌 듯합니다. 엎드려 원하건대 전하께서 곧 응사에게 명을 내려 해동청을 덜 밖에 날려보내서 신하와 백성들에게 다시는 해청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뜻을 보이소서 하니 서로 이르기를 경등의 지책이 말하는 것을 막고 있으므로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곧 주달하는 것은 그 뜻이 매우 가상하다. 그러나 나도 헤아린 뒤에 그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경들이 연일 소와 차자를 올려 나를 시위나 하면서 덕은 없는 지경으로 이르게 하니 이는 나의 본뜻을 알지 못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다 하고 이어서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내가 쓴 내용이 어떠한가 하니 도승지 이길보와 조화성지 노공필이 모두 말하기를 성상의 뜻이 윤당합니다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이 길보등은 임금의 물음을 받고 일찍이 직언을 하지 않고서 다만 윤당하다고만 말하였으니 이는 임금의 비유를 맞추려는 것이 너무 심하다 하였다. 오는 사냥개이다. 시위는 하는 일 없이 자리를 지키면 녹을 받아 먹습니다. 시위 소찬. 성종시록 138권 성종 13년 2월 21일 경신 첫 번째 기사 홍문관 부제와 권건 등이 상소하여 해청을 기르지 말기를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종시록 138권 성종 13년 2월 21일 경신 두 번째 기사 한명일을 대광 보국 숙록 대부 상당 부원군으로 권감을 숭정대부 화천군으로 이 등량을 가정대부 병조 참파도로 신준을 가정대부 충정도 관찰사로 김순신은 통정대부 경주 부연으로 삼았다. 성종시록 138권 성종 13년 2월 22일 신유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헌납 이종륜과 지평 구 쑥손 등이 아뢰기를
해청을 조련하여 기르는 것이 옳지 못하다는 일에 대하여 여러 번 아뢰었으나 윤호를 하시지 않으시니 분격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전하께서 저기한 초기에는 응방을 혁파하고 사슴들을 놓아주셨으니 덕지가 지극하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다시 해청을 진상하게 하니 이 어찌 성덕에 누가 되지 않겠습니까? 전번에 영안도 관찰사 정난종이 해청을 진상하였을 적에는 전하께서 그를 죄주려 하다가 그만두시고 교명을 내리기를 뒤에는 다시 해청을 진상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해청을 진상하라고 명령하시고 또 금해를 조련하여 사냥을 하게 하니 어째 하여 처음과 끝이 이렇게 일치하지 아니합니까? 하고 시독관 조위가 아뢰기를 전번에 중국 사신 김흥이 평안도에 도착하였을 적에 벽 위에 그려져 있는 송골매를 보고 말하기를 이 물건이 그대의 나라에 있습니까? 하게 대답하기를 그전에 중국 조정에서 우리나라에 명하여 송골매를 바치라고 하였으나 그 송골매를 붙잡기가 어려워서 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일 매를 기르며 정동과 같은 자가 이를 듣게 될 경우 중국에서 다시 매를 진상하라는 명령이 있을 것이 걱정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정동이 어떻게 이것을 듣겠는가? 그의 족친이 비록 이곳에 있기는 하나 누가 가서 말하여 주겠는가? 하였다. 사경 송질이 말하기를 중국에서 만일 이를 알고 물으면 어떻게 없다고 하겠습니까? 하물며 해적은 본래 나라에 이익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째서 날려 보내지 않습니까? 하니 임금이 좌우의 신하들에게 묻기를 어찌하면 좋은가? 하였다. 영사 윤호가 대답하기를 대간들의 말은 게을러지게 되는 조짐을 염려하여 미리 방자해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종조에서도 길렀으니 지금인들 무엇이 해롭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만일 유전하는 데 빠져서 십순이 되어도 돌아오지 아니한다면 너희들이 말하여도 옳겠지만 내가 아직 이 지경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무슨 말이 그리 많은가 하였다. 조위가 말하기를 요나라 임금이 해청을 좋아하다가 마침내 정사를 게을리하였으므로 금나라가 드디어 배반하였습니다. 우리 태종 대왕께서도 이것을 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고 구 순속 숙손이 말하기를 전일 살구지들에서 해청을 날려 사냥할 적에 시위하던 여러 신하들이 모두 뒤편에 있는데 주상께서 단기로 가서 관람하였으면 매리 우사리에 어긋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무릇 무예를 강할 때 시위하는 신하들이 모두 다 입시하겠느냐 하였다. 성종실록 138권 성종 13년 2월 20일 신묘 두 번째 기사 홍문관의 관원과 주서 사관에게 명령하여 유상 곡수에 대한 배율 20운을 지어 바치게 하였는데 조유와 건건의 지은 것이 서로 맞먹었다. 그래서 옥당 춘흥의 10운을 지어 바치게 하니 조유의 것이 수석이 되었으므로 마장을 내려주었다. 시를 좋아하시네. 성종실록 138권 성종 13년 2월 20일 신유 세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38권 성종 13년 2월 23일 임술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집이 강 귀손이 해청을 기르는 것이 옳지 아니함을 논계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종실록 138권 성종 13년 2월 23일 임술 두 번째 기사 이 개손을 자헌대부 병조판서로 삼았다. 성종실록 138권 성종 13년 2월 24일 개회 첫 번째 기사 전궁이 경복궁에 나아가 3대비전에 문안하였다. 성종실록 138권 성종 13년 2월 24일 개회 두 번째 기사 후원에 나아가 종친들이 활 쏘는 것을 보았다. 성종실록 138권 성종 13년 2월 24일 개회 세 번째 기사 선교하기를 의정부와 육조의 여러 관사에서 다 스스로 제약하는데 홀로 종친들만이 약을 사서 쓰고 있으니 대체 미편하니 뒤로부터는 종친부에서도 제약하는 것을 허락한다 하였다. 성종실록 138권 성종 13년 2월 25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성종실록 138권 성종 13년 2월 25일 갑자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원 김승경이 아뢰기를 신은 오랫동안 승정원이 있었으므로 성상의 뜻을 살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상께서 해청을 지나치게 좋아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러한 조짐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옛부터 임금 가운데 시작을 잘하는 이는 많으나 끝맺음을 잘하는 이가 적습니다. 그러한 까닭은 임금이 자신의 고명함을 믿고서
이러한 작은 일쯤이 어찌 덕지 해로우랴 하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조짐이 끝내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덕을 없애는 데 이르게 됨으로 신등이 강력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대사는 오랫동안 시종하는 자리에 있었기에 내 뜻을 깊이 아는 줄로 여겼었다. 그런데 이 일을 가지고 나의 뜻을 알지 못하는구나 하였다. 대사관 강자평이 아뢰기를 성상께서 해청을 지나치게 좋아하지 아니하면 김승경만이 아는 것이 아니고 신들도 모두 아는 바입니다. 그러나 신등이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조짐을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성상께서 전일에 응방을 혁파하고서 해청을 진상하라는 하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일이 있으니 비록 지나치게 좋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종이 갖지 못한 데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해청은 재주가 매우 뛰어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가운데 그러한 것을 모르는 이는 그렇지 않지만은 그러한 것을 아는 자는 타목하는 데 이르기 쉬우니 임금으로서 마땅히 가까이 하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고 시독관 김훈이 말하기를 옛부터 좋은 정치를 원하는 임금으로 누가 시작을 잘하고 끝맺음을 잘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시작을 잘하는 이는 항상 많지만 끝맺음을 잘하는 이는 항상 적습니다. 당나라의 현종 같은 이도 초년에는 주옥과 비단을 궁정에서 불태워 금소한 덕을 보였으니 시작을 잘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년에 이르러서 사치함을 다하다가 마침내 천보의 난을 겪었으니 이는 끝맺음을 잘하지 못한 것입니다. 주나라의 무왕은 성인으로서 서려가 의를 사모하여 오를 공납하였을 적에 무왕이 머리서 온 곡물에 마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오 또한 특별히 괴이한 물건이 아니며 무왕이 그것을 완호하지 아니함을 소공이 모르는 바도 아니었습니다만 소공이 경계하여 말하기를 물건을 완호하면 뜻을 잃어버린다고 하였고 또 말하기를 작은 행동을 조심하지 아니하면 마침내 큰 덕에 누가 된다고 하였으니 옛 사람의 경계함을 올린 말이 이와 같았습니다. 하나라의 오임금은 궁시를 낮게 하였지만 그러나 그 자손들은 경궁을 짓기에 이르렀습니다. 오임금이 또 경계하는 말을 짓기를 안으로 여색에 빠지거나 밖으로 사냥에 빠지거나 여기 하나라도 관계됨이 있으면 망하지 않는 이가 없다 하였는데 그 뒤 한두 해 대를 전하여 태강에 이르러서는 사냥 나가 10순 동안 돌아오지 않아서 반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신등이 말하는 것이 비록 어리석은 듯하지만은 성상께서 만일 받아들이신다면 간쟁의 말에 따름이 흐르는 물을 따르듯 하여 진기한 새나 짐승을 기르지 않으시는 훌륭한 덕이 더욱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였으며 금통관 안윤손이 말하기를 사람의 마음이란 잡아두고 놓아버림이 무상한 것입니다. 신등이 말하는 것은 만류의 패단이 있을까 염려하여서입니다. 옛 사람이 이르기를 이익이 없는 것은 하지 말라고 하였으며 성상께서도 이미 해청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으니 만일 해청을 밖에 날려보낸다면 여망에 쾌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김승경이 말하기를 세조대왕이 항상 모간 등에서 열무할석에 비록 어떤 때는 해청을 날려 사냥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심한 데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세조도의 일은 나도 알고 있다. 해청을 어떤 때는 호원에 날려 사냥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들 밖에서 날려 사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내가 이를 본받아 행한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작은 일이라도 하지 않는다면 임금은 항상 깊은 궁중에 거처할 뿐이다. 근래에 섭진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이것이 무슨 뜻인가? 기강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지 못하겠다 하였다. 김승경이 말하기를 습진하는 것이야 어찌 옳지 않음이 있겠습니까? 만일 그것을 올당한 폐지한다면 신등이 마땅히 먼저 개청하였을 것입니다. 하고 강자평이 말하기를 열무를 한다는 것은 나라의 큰일인데 어찌 하겠습니까? 지난 겨울 청계산에 거동하였을 때 신등이 간하여 중지하게 한 것은 강을 건너서 열무하지 않게 하려고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노은공과 같이 당 지방에 고기잡이하는 것과 관람하면서 멀리까지 나아가 편안하게 노는 것을 일삼음은 옳지 않지만은 임금의 거동은 반드시 기록되는데 기록한 것이 본받을 게 못된다면 후사들이 무엇을 보겠는가? 또 태강과 같이 10순 동안 돌아오지 않는다면 나라가 망하겠지만 진실로 잘 헤아려서 행동하여 뜻을 읽고 이를 폐지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작은 일은 나라를 망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하고 이어 좌우의 신하에게 물었다. 영사 한 명회가 대답하기를 태조, 태종, 세조 때에 모두 매를 조련한 옛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관들이 말하는 것은 성상께서 마침내는 폐단에 이르는 데까지 이르게 될까 염려하였어입니다. 하고 지사 이극정이 아뢰기를 대관들이 말하는 것은 성상께서 완호함이 심할까 두려워서입니다. 하였으며 김승경이 말하기를 지금 세종대왕을 성군이라 하는데 매를 기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만 출상의 성덕으로서 해청을 벌이지 않으신다면 뒤를 잇는 임금들이 장차 본받게 될 것입니다. 하고 김헌은 말하기를 옛말에 임금의 위엄은 뇌정보다 더하고 위세는 태산보다 더 무겁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임금이 안색을 온화하게 하여 충간하는 말을 구하여도 신하들은 오히려 두려워서 할 말을 다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만일 임금이 직언을 듣기를 싫어한다면 용봉 비간처럼 자신을 생각지 않는 자가 세상에 몇 사람이나 두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비록 과매하지만 어찌 충간하는 신하를 죽이기를 용봉 비간의 일과 같이 하겠는가 하였다. 김헌이 말하기를 신은 재주가 없어 오랫동안 경연해서 모시어서도 될 것만한 보좌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대관들의 말을 채용하여 주소서. 옛날 순임금은 큰 승인이었습니다만 우가 경계하기를 단주의 와 같이 오만하지 마소서. 그는 오직 만유만을 좋아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순임금이 단주같이 오만하지 아니함을 우가 어찌 알지 못하였겠습니까만 이는 비록 승인이라도 경계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였다. 한명회가 문득 일어나 앞에 나오며 말하기를 하삼도는 나라의 복심입니다. 그러기에 조종조에서 외선이 정박할 만한 곳에는 모두 진을 두어 방수하여 절도사와 만호를 파견하여 방하였습니다. 세조대왕이 구치관 박강 등에게 명하여 군기를 점검하게 하여 보게 하였더니 구치관 등이 아래에서 조라포와 지세포 두 포구의 방수를 정파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이 그들의 뒤를 이어 그곳에 가서 보건대 그곳은 방수를 정파하여서는 안 될 곳이었으므로 신이 돌아와서 아뢰었더니 세조께서 크게 놀라시며 두 곳의 방수를 다시 설치하였습니다. 이제 외변을 염려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한 명의 이러한 아뢰면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으로 대관들의 반언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한 듯하다. 그래서 이 말을 듣는 자들이 모두 그의 망발을 기롱하였다 하였다. 용봉비가는 한나라 글왕의 신하 관용봉과 은나라 주왕의 신하 비간 둘이 다 임금에게 가나다가 죽음을 당하였으므로 중간 지사의 비유로 쓰인다. 성조실록 138권 성종 13년 6월 25일 갑자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38권 성종 13년 6월 25일 갑자 네 번째 기사 승정원이 전교하기를 이제 듣건대 창포연에 천하가 많이 내려와 모이 먹는다고 하니 말 기르는 자라 보내어 잘 간호하여서 놀라 날아가지 않게 하라. 흉년이 아니면 내가 가서 보고 싶으나 흉년이 심한 해임으로 가서 보지 않겠다. 내일 승지 이 세자는 겸사복과 내금이 가운데 약간 인원을 데리고 와서 애청을 조련하여 날려 가지고 천하를 잡도록 하되 내가 친히 보는 때와 같이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38권 성조 13년 6월 25일 갑자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김헌 안윤손이 아뢰기를 신등이 들으니 내일 승지에게 명령하여 해청을 들 밖에서 조련하여 사냥한다고 하는데 신등은 해청을 지나치게 좋아하는 단서가 여기에서 싹들까 두렵습니다. 하니 임금이 오랫동안 잠자코 말이 없다가 말하기를 만일 흉년이 든 해가 아니었다면 내가 친히 가서 볼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서는 안 될 시기이므로 승지에게 명령하여 가서 감독하게 한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를 지적하여 지나치게 좋아한다고 하니 그러면 이 일을 맡은 도패가 있으므로 그에게 이를 감독하게 할 것이다. 승지를 파견하지 않는 것이야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내가 참으로 부독하여 그릇 승지를 가라고 한 것이다. 하고 이에 승지 오순에게 이르기를 승진을 보내지 말아야 하겠다 하였다. 김헌이 말하기를 신등은 성상께서 그런 명령하였다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의 사람들이 만일 승지가 가서 해충을 조련하여 사냥하는 일을 감독한다는 것을 들으면 곧 성상께서 해충을 좋아한다고 의심할까 하여서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참으로 잘못 생각한 것이다. 어찌 홍문관에서 좋지 않은 말을 할 리가 있겠는가? 하므로 안윤손이 말하기를 상상께서 잘못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만 신등은 다만 우리 임금을 요 임금, 수은 임금처럼 훌륭한 임금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였다. 성정시록 138권 성종 13년 2월 25일 갑자 6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작은 새를 잡아서 3대 비전에 드리고자 하니 신롱하지 아니한 여러도에 명하여 새매를 잡아서 바치게 하라 하였다. 성조시록 138권 성종 13년 2월 25일 갑자 7번째 기사 이날 나진을 후원에서 날려 솔개를 잡는 것을 구경하였다. 성조시록 138권 성종 13년 2월 26일 을축 첫 번째 기사 임금이 경복궁에 나가 3대 비전에 문안하였다. 성조시록 138권 성종 13년 2월 26일 을축 두 번째 기사 경혜로에 나가 총신들이 활 쏘는 것을 구경하였다. 성조시록 138권 성종 13년 2월 26일 을축 세 번째 기사 호주에 선교하기를 예빈시, 내자시, 봉상시에 있는 묵은 장은 경중에서 용도가 될 분량만을 계산하여 내놓고 그 나머지는 경기, 황해도 등 흉년이 아주 심한 군음에 나누어 주어 백성들을 진율하게 하라 하였다. 성조시록 138권 성종 13년 2월 27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지금 이후부터는 아래라고 내려보낸 공사는 반드시 3일 이내에 회답하여 아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시록 138권 성종 13년 2월 27일 병인 두 번째 기사 이보다 앞서 평안도관 절사 신정이 치기하기를 중국 사람 김보라가 본도 성천부에 와서 우거하고 있습니다. 도사 기유가 마침 성천부에 이르렀을 적에 김보라가 기유의 반인들이 차고 있던 궁전을 빼앗아 쏘고 찌르는 신용을 하였으므로 김보라를 체포하여 의금부에 가두라고 명령하였었다. 이때 이르러 의금부에서 취초하여 아뢰기를 기후가 술을 은금할 그때에 수령들과 풍악을 울리고 술을 마셨다 합니다. 하니 이에 그 문제를 영도년 이상에게 의논하여 아뢰라고 명하였다. 정창선은 의논하기를 김보라는 지난 신축년 10월 보름께에 도망하여 온 자입니다. 그런데 전에는 중국 사람이 양계안으로 도망하여 오면 곧 그들을 서울로 올려보내 문초하고는 석방하여 본국으로 보내주는 것이 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김보라가 도망하여 왔을 적에 은산, 성천 등지의 관리들이 서울로 전송하여 넣어주었으니 매우 옳지 못합니다. 마땅히 사실을 조사하여 엄하게 조치하여야 하겠습니다. 하고 심해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김보의 말을 그대로 다 믿을 수는 없으나 도사가 만일 그를 법에 따라 대우하였다면 절대로 업신여기는 패단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사건을 보면 반드시 그렇게 될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니 도사를 체포하여 와서 추국한 뒤에 다시 의논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으며 윤사은 이극배는 의논하기를 중국 사람 김보라가 신축년 10월에 나온 뒤 창성, 평양, 은산, 선천 등지의 관원들이 전전하여 옮겨 보내면서 여러 달을 구처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사이에 지원된 것은 다 말할 수 없습니다. 당초에 예조에서 그의 근각을 물으니 과연 중국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그에게 말하기를 너가 도사를 업신여긴 것은 진실로 죄를 주어 마땅하다. 그러나 중국 사람에 관계되므로 죄를 다스리지 않겠다고 하여 이렇게 일러주고 예관의 대접에 대하여 석방하여 본국으로 보내주었어야 사지에 합당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 그를 구속하여 가두고 추국하여 물었으니 이 사람이 이미 분노를 품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만일 석방하여 요동으로 보내주면 그가 반드시 곤욕을 당하여 고생한 이유를 일러 바칠 것이고 요동에서도 반드시 말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만일 석방하여 보내지 아니하고 우리나라에서 살게 한다면 사대하는 도리에 맞지 아니할 것이니 이 일이 매우 난처합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그릇된 도리로 남에게 보이는 것보다는 정직한 도리로 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 속히 그를 석방하여 내어주고 요동에 공문을 보내어 김보라를 우리나라에
군업에서 접대할 때 그가 혹은 칼을 빼들고 사람을 찌르는 신용을 혹은 궁시를 차고 사람을 쏘는 신용을 하는 것이 마치 야인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체포하여 옥에 가두고 그의 근각을 물었더니 과연 중국 사람이었으므로 그에게 반전 강력을 급부하고 예의에 따라 석방하여 보냅니다 하고 하여 이러한 뜻으로 요동에 공문을 보내면 그 말이 사실이고 그 뜻이 정당하여 요동에서도 반드시 묻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사는 술을 언금하는 때에 있어 수령들과 풍악을 울리고 술을 마시며 중국 사람을 접대하는 데 소홀하 했으니 또한 죄를 주어야 하겠습니다 하고 말했다. 윤호는 의논하기를 김보라는 중국 사람으로서 도망하여 온 특별한 사유가 없었고 또 도사와 성천부사가 풍악을 울리고 술을 마셨다는 것도 김보라의 말이고 보면 그대로 믿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풍년이 든 해에 술을 마음대로 마시고 풍악을 울렸다면 이는 잘못이니 마땅히 행문을 이첩하여 추국하는 것이었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곧 도사는 잡아와서 문초하도록 하고 김보라는 그에게 공급을 넉넉하게 하고 또 엄한 위엄을 보여주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38권 성종 13년 2월 28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청사를 보았다. 주하보 승지 성준이 전라도 경찰관 이장신의 계본을 가지고 와서 아뢰기를 정승근이 미복 차림으로 옥야현의 창고에 들어갔었고 또 사명을 말하여 주지도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고자, 감고 등이 황당한 사람으로 여겨 능욕하였던 것입니다. 사실을 추국하여 아뢰기를 청합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우두머리 되는 자를 추국하고 그 곁에서 추종한 자들은 모두 놓아주어라 하였다. 성조실록 138권 성종 13년 2월 28일 정묘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장령 남윤종 시독관 민사건 정은 윤석보 사경 송질 등이 아뢰기를 해청을 기르는 일과 매를 구하는 일은 마땅치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3대 비정이 한정을 하는 때이니 생물을 진상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좌우패도 폐지할 수가 없다. 좌우패를 폐지하지 못한다면 비록 해청과 매가 있다 한들 무슨 잘못이 되겠는가. 해청은 본래 기이한 물건이 아니다. 이제 과연 너희들의 말과 같이 한다면 좌우패의 매들을 또한 없애자는 것인가. 내가 이미 헤아려서 하는 것인데 어찌 그렇게 강력하게 말하는가 하였다. 윤석보가 말하기를 신등이 어찌 좌우패의 매를 다 없애려고 하겠습니까? 전일 열무할 적에 사람들은 모두 전하께서 열무하기 위하여 나오신다고 여겼었는데 살구지에 이르러서는 먼저 해청을 날려 사냥하였으므로 사람들이 전하께서 해청을 좋아하는 줄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승지에게 명령하여 살구지에서 해청을 조련하여 날리며 사냥하라고 하였으니 신등은 거기 전하께서 참으로 해청에 마음을 두는 줄로 여심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침침하게 차츰 그 가운데로 빠져들어간다 하였습니다. 그러니 전하께서 만일 이것을 그만두지 아니하면 그 종말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민사건이 말하기를 전하께서 왕이 오른 초기에는 해청의 진상을 금지하였으므로 사관들이 그것을 기록하여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청을 다시 진상하게 하니 사관이 또한 그것을 기록할 것입니다. 이 뒤에 이 기록을 보는 자는 그 누가 전하께서 해청을 좋아하는 일이 없다고 여기겠습니까? 옛사람이 이르기를 끝맺음을 처음 시작할 때처럼 삼가라고 하였으니 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실은 마땅히 직필해야 한다. 선하다고 기록하는 것도 그의 마음이요 선하지 않다고 기록하는 것도 그의 마음이다. 그러니 사신의 기록이 선하다고 할지 선하지 않다고 할지를 염려하여 꾸미기에 힘쓰면 어떻게 되겠는가? 나처럼 부독한 자가 어찌 사관으로 하여금 선하다고 기록하게 하겠는가? 이것은 사신의 직필이 어떠한가를 달리었을 뿐이다 하였다. 침침은 진행이 빠른 모양이다. 성조실록 138권 성종 13년 2월 28일 정묘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38권 성종 13년 2월 28일 정묘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이 세좌 민사건이 아뢰기를 양승지가 상소하여 고려 전사 홍의 추를 간행하기를 조청하였는데 해조에서 간행하지 말도록 청합니다. 신이 그 서적을 보니 매우 상멸하게 된 것이어서 간행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 서적이 어떠한가 하였다. 송질이 대답하기를 양승지는 신의
주호부입니다. 양승지가 일찍이 신에게 말하기를 세조께서 그 서적을 소중하게 여겨 권남에게 명령하여 양승지와 더불어 그 책을 간행하라고 하였다가 곧 다시 그 일을 정지하라고 명령하였다 하였습니다. 그 서적은 지금의 고려사와 비교하면 자못 자세하게 되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 서적을 가져다가 국내로 들여라 하였다. 성조실록 138권 성종 13년 6월 28일 정묘 다섯 번째 기사 응방을 맡은 환자 정존 등이 천알을 잡아 헌상하였다. 임금이 기뻐서 승정원에 그것을 보이며 말하기를 이것은 해증이 잡은 것이다 하고 정존에게 승마 한 필을 상으로 주고 겸사복 박효공 등에게도 모두 물품을 차등있게 내려주었다. 약으로 오시네. 성조실록 138권 성종 13년 2월 29일 무진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장령 박치가 아뢰기를 지난번 정사에서 이계손을 병조판서로 삼았는데 이계손은 이조판서 이승소와는 성이 다른 사촌 동서입니다. 병권과 정병이 다 중요한 것인데 어찌 그들이 함께 잡게 하겠습니까? 비록 법에는 없지만은 마땅히 상피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청컨대 개차하소서 하니 임금이 좌우의 신하들에게 물었다. 영사심해가 대답하기를 비록 법으로는 상피해야 할 것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과연 혐의를 받을 만하니 대관들의 말이 옳은 듯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병조판서는 제수한 지 오래되지 않았다. 그러니 이조판서를 갈도록 하라 하였다. 박치가 다시 아뢰기를 이제 흉년으로 인하여 서울의 백성들이 진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유를 받는 것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마땅합니다만 부유한 사람으로서 무리하는 자들도 함부로 받는 이가 많아 그들은 이로 인하여 흥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에 저축된 것은 한정이 있고 평안도 황해도와 경기 지방에 진유로 주는 것이 이미 많았는데 이제 또 낭비되는 것이 이와 같으니 장차 나라의 저축에 비어서 없어질 듯이 두렵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부유한 사람으로서 함부로 받는 자들은 철저히 응징해야 한다. 사람을 파견하여 자세히 조사하게 하라 하였다. 그렇다. 성조실록 138권 성종 13년 6월 29일 무진 두 번째 기사 일본 국대마주 테스 종정국과 복리산 국분사의 새로 주지가 된 중숭통과 월중사 종성홍 등이 사람을 보내와 토삼로를 바쳤고 외 중추 병무속 등이 내조하였다. 성조실록 138권 성종 13년 6월 29일 무진 세 번째 기사 형조병조 사헌부 사관은 의금부 한승부 종부시에 전교하기를 이들은 무릇 조율할 때 아울러 율조 소위를 참고하여 쓰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38권 성종 13년 6월 29일 무진 네 번째 기사 교동현감 조복명에게 하서하기를 이제 듣건대 그 현에 사는 백성 40여인이 통진현의 진제미 300녀석을 받아 가지고 배에 싣고 돌아오는 길에 파선이 되어 빠져 죽은 자가 20여인이 된다고 하니 내가 매우 측은하게 여긴다. 그래서 특별히 빠져 죽은 사람들의 처자들을 징구하려 하니 자세한 수를 조사해 기록해서 치게 하라 하였다. 이는 호조 겸판서 이극배의 보고에 의한 것이었다. 성조실록 139권 성종 13년 3월 1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조화를 봤다. 성조실록 139권 성종 13년 3월 1일 기사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시비 강귀손이 아뢰기를 전일의 신등이 해동청에 대한 일을 의논하여 여러 번 말씀드렸으나 윤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해동청의 일을 맡았던 환관에게 말을 상주기까지 하였습니다. 상주고 벌주는 것은 임금의 큰 권병이어서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어찌 해동청으로 인하여 말을 상주십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말을 상준 것은 해동청을 귀하게 여긴 것이 아니다. 정전 등이 부지런히 애쓴 것을 상준 것이다. 말은 관작으로 주는 상이 아닌데 무엇이 불가함이 있겠는가? 하자 헌납 이종륜이 아뢰기를 전하께서 처음과 끝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신은 임금의 뜻을 맞추려는 자들이 이로 인하여 적중되었다고 할까 두렵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러한 자들에게 적중이 되는 이는 안매한 임금이다. 내가 아무리 과매하지만 어찌 그들의 꾀에 떨어지겠느냐 하였다. 검토관 이균이 아뢰기를
전하께서 왕이 오른 지 14년 동안 서정의 마음을 오로지 하여 엉망을 혁파하고 사슴들을 놓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영안도에서 흰 노루를 얻어서 아뢰니 깊은 산에 놓아주라고 명령하신 일이 사책에 기록되어 훌륭한 이야기가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시 해동충을 진상하게 하고 또 매를 구하시니 사필에 어떠하겠습니까?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흰 노루와 흰 기러기의 종류는 세상에 희귀한 물건들로서 진귀한 짐승들이라 하겠다. 그러기에 놓아주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해동충과 매 같은 것은 어찌 진귀한 짐승과 한 가지로 취급하겠느냐. 하자 이 세관이 말하기를 옛날 당나라 태종이 항상 위증의 경직함을 꺼렸습니다. 어느 날 태종이 매를 얻어서 스스로 팔 위에 놓고 있던 차에 위증이 오는 것을 바라보고는 품속에 숨겨두었습니다. 위증이 이를 여쭙기를 일부러 오래하여 매는 마침내 품속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이제 전하께서 내가 이미 짐작하고 있으며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이다 하시면서 자모 처음 정사하실 적의 간쟁을 들어주던 뜻이 없는 듯합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옛사람이 위증의 이러한 일을 어떻다고 여기는가 하는 이 세광이 말하기를 선유들이 의논하는 것은 없습니다. 신의 소견으로는 위증이 직간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어찌었다는 것을 일부러 오래하였던 것은 바른 기풍을 잃은 듯합니다만 그의 경직함은 있습니다 하였다. 그렇다. 성조실록 139권 성종 13년 3월 1일 기사 세 번째 기사 전라도 관찰사 정난종 병마 절도사 신희중 우도 수군 절도사 이병정 좌도 수군 절도사 김치영 등에게 하서하기를 이제 경들의 농계한 것을 보건대 각 포구에서 만일 성식이 있게 되면 곁의 가까운 육지의 진장으로 하여금 군사를 이끌고 달려와서 성서를 진장하겠습니다 하였는데 그런데 내 생각으로는 물과 육지의 장수와 군사들은 각기 통속하는 데 있는데 그 계획을 어찌 깊고 원대하게 하지 않겠는가. 대저 저기 바다 가운데 있을 때에는 수군이 접전을 하고 육군은 육지에 있으면서 그 영세를 도와서 적으로 하여금 육지에 내려오지 못하게 해야 하며 적이 만일 육지에 내려왔을 적에는 육군이 접전을 하고 수군은 해로를 막아 피하여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서 왕급을 서로 구원해야 하는 것이니 그 형세가 실상은 서로 관계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수군 절도사가 마음대로 육군을 발동시키게 되면 병사가 전적으로 그 소속된 진영을 호령할 수 없게 되고 각진에서는 두 장수의 명령을 받게 되어 어디를 따라야 할지를 몰라 반드시 군기를 잃고 대체에 어긋남이 있게 된다. 한번 그러한 단서가 열리게 되면 비록 어업에 종사하는 외인들이 가고 오는 작은 병고에도 자주 군사를 징발하는 패단이 있어 장차 분운한 것을 감당하지 못할까 두렵다. 이와 같이 되면 그 패단은 어찌 우연한 것이라 하겠는가. 그러니 예전대로 시행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39권 성종 13년 3월 1일 기사 네 번째 기사 충훈부의 사례기를 충훈부 가운데는 공신의 자제들의 죄명을 기록하여 두는 문부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추천장을 올릴 때 빙고할 근거가 없습니다. 청컨대 이제부터는 의금부, 병조, 형조, 사헌부, 한승부, 사관원 등의 관원이나 공신의 자손으로서 죄를 범한 사람들은 죄가 결정된 뒤에 그 죄명을 공문으로 본부에 이첩하여 장부를 비치하여 후일 상고할 때 정빙이 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139권 성종 13년 3월 1일 기사 다섯 번째 기사 전라도 관찰사 정난종에게 하서하기를 듣건대 도내 진산 북면 말흘현에 동과 철이 서로 섞인 돌이 많이 생산된다 하니 자빈들의 채취를 금지시키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39권 성종 13년 3월 2일 경우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성조실록 139권 성종 13년 3월 2일 경우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오늘은 관사하기 때문에 경련을 정지한다 하니 사관 김여석과 지평 황사효 등이 아뢰기를 경련에 나아가셨다가 관사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관사하기 위하여 경련을 정지하는 것은 미편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관사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뜻을 물어서 아뢰라 하자 김여석 등이 대답하기를 경련은 현명한 사대부들을 접하여 정찰한 도리를 강론하는 것입니다.
무비가 비록 나라의 중대한 일입니다만 그러나 경련에 나아가셨다. 관사하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이러한 때도 경련에 나아가야 하느냐 하자 대답하기를. 비록 이러한 때라도 나아가야 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내가 만일 경련을 폐지하기를 송나라 때의 옛일처럼 하여서 홍문관을 폐지하는 것이라면 그대들이 말이 그럴대로 옳겠지만 무비도 나라의 큰일이며 관사하는 것은 경련에 나아가는 것처럼 많지도 아니한다. 그런데도 그대들이 그만두라고 하니 임금이 비록 과미하지만 어찌 매사에 그처럼 말하는가 하였다. 성조실록 139권 성종 13년 3월 2일 경호 세 번째 기사. 후원에 나가 무신들이 활 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또 친정할 때 이조 판서를 갈게 됨에 따라 이조 참판 정궐이 이조 판서의 물망에 주의되어 들어왔는데 서로 정궐을 승급시켜 판서로 삼는다고 하니 정궐이 차서가 아니라는 것을 사양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사람의 기량이 그 자리에 알맞은 일을 요하는 것이니 경은 판서가 될 만하다 하니 정궐이 재차 사양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큰 소임을 어찌 사양만 하느냐 하고 이어서 도승지 이길보에게 명하여 삽검대를 찾아 띄어주게 하였다. 그리고 또 영의정 정창손을 명소하니 정창손이 즉시 들어와 보았다. 임금이 말하기를 경의 아들을 판수로 삼았다. 그래서 보게 하려는 것이다 하니 정창손이 절하고 살해하였다. 정사를 마치자 정괄에게 명하여 입시한 재상들의 줄에 앉게 하고 또 여러 재상에게 술을 돌리게 하였다. 정괄이 술을 부어 정창손을 앞에 올리고 정괄이 마실 때 술잔을 비우지 못하니 우의정 홍응이 옆에서 다 마시기를 권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자식을 아는 것은 아버지만한 이가 없다 하였으니 영의정이 어찌 이조 판서의 주량을 알지 못하겠는가 하니 정창손이 그가 술을 잘 마시지 못한다고 대답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오늘 이 좌석에 있는 문신들은 버들로서 시제를 삼아 소시를 지어 바치라 하고 곧 양장 왕의 세 운자를 불렀다. 이조와 병조의 난관들도 모두 시를 짓게 하고 또한 내승 이명숭에게도 명하여 지으라 하였다. 임금이 친히 높고 낮음의 등금을 매겨 조화승지 노공필의 시를 첫째로 삼아 정성들에게 보였다. 정성들이 아뢰기를 연당합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이 시에는 날카로운 기상이 있다 하니 정성들이 말하기를 그러합니다 하자 홍응에게 명하여 노공필에게 술로서 상을 주게 하였다. 그 시에 이르기를 상림의 좋은 절후 양춘이 돌아오니 어류가 바람 따라 자라나는 듯 하여라. 미물도 임금의 은혜를 받았기에 해마다 자라나 고낭을 받더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김세형이 활을 힘차게 쏘지만은 국력이 약하다 하였는데 홍응이 대답하기를 대저 무죄를 논할 적에 국력이 강하고 약한 것에 두지 아니하고 마땅히 많이 맞추면서 절묘한 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조종조에서 박인영을 이끌어 명장이라 하였습니다만 그의 국력은 매우 약하였다 합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과연 경의 말과 같다 하였다. 임금이 김세적의 활 쏘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김세적의 화살 나가는 길이 매우 낮다. 이것은 국력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의 무신으로 누가 가장 강한가? 그리고 박신과 임덕창과는 누가 뛰어나고 누가 모자라는가? 하니 김세적이 대답하기를 지금은 임덕창보다 뛰어난 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임덕창의 매부 김인도 임덕창과 서로 맞먹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뭐가에 합격하였는가 하자 김세적과 오순이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그의 이름은 무슨 글자를 쓰는가 하니 오순이 말하기를 신은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하자 임금이 두세 번 그의 이름을 외웠다. 성조실록 139권 성종 13년 3월 2일 경우 네 번째 기사. 이승수를 정헌대부 양승군으로 정과를 자헌대부 이조 판서로 조익정을 가선대부 이조 참판으로 한일을 가선대부 한승부 우윤으로 삼았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정궐은 공청하고 엄중하여 정조에서 주의함에 있어 사람들이 여망에 맞음이 많으니 동료들이 모두 복종하였다. 근래에 전조의 장이 되는 자로 그에 비길 이가 없었다 하였다. 정청순이 아들을 잘 뒀구나.
성주시로 139권 성중 13년 3월 3일 신리 첫 번째 기사 사무에서 알기를 경기도사 최철관은 경기 진율사 강희명에 대한 사실이 아닌 일로서 사람들에게 말을 퍼뜨렸습니다. 참건대 그를 주의 주소서 아니 승정원에 선교하기를. 최철관이 무슨 죄가 되겠는가? 대신의 일을 퍼뜨린 것이 비록 잘못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대신이 만일 옳지 못하다면 어찌 대신이라 하여 말하지 않겠는가? 이제 만일 최첨관을 죄주게 되면 이 뒤에 비록 대신의 옳지 못한 것을 보고도 말하는 자가 없게 될 것이다. 이를 잘 의논하여 아래라 하자 승정원의 쌀이기를. 강희명은 참으로 그러한 사실이 없었으며 최철관도 어찌 딴 뜻이 있어서 하였겠습니까? 그러니 둘 다 불문에 붙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그렇다. 오류로. 성조실록 139권 성조 13년 3월 3일 신리 두 번째 기사 임금이 경복궁에 나아가 3대비 전에 문안하였다. 성조실록 139권 성종 13년 3월 3일 신리 세 번째 기사 예조에서 영안도 관찰사의 계본에 의하여 아뢰기를 대저 포로가 되었다가 도망하여 온 중국 사람들을 일체 환급하면 의리에 걸릴 것 같으며 만일 모두 해송하면 국경의 헌단이 생길까 염려됩니다. 분명한 중국 사람으로 본 주인이 환급을 요청하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강제로 해송함으로써 국경의 헌단을 일으켜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이제 치주는 도망하여 온 중국 사람이 아니고 영수를 따라온 것인데 원성부사 이승조가 치준의 말만을 치우쳐 듣고서 중국 사람으로서 취초하여 첩보하였으며 절도사 박성선도 치준이 도망하여 왔는지 아닌지를 가려보지 않고 저 사람들이 노예를 빼앗아서 내지에 옮겨둔 것은 모두 옳지 못합니다. 참건대 그들을 추국하소서. 그리고 또 치준의 말이 과연 옳은데도 환급을 한다면 양수가 반드시 그를 해칠 것이요. 만일 치준이 도망하여 요동에 돌아가서 그를 해송하지 아니한 이유를 누설하게 되면 이것도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서울로 올라오게 하여 해송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다만 영수도 그의 노예를 빼앗기게 되면 반드시 원한을 쌓아 그의 동료들이 모두 분한 마음을 품을 것입니다. 그러니 관찰사에게 명하여 영수를 불러다가 후하게 대접하고 치준을 이미 서울로 보냈기에 환급하지 못한다고 유시하며 이어서 생선과 소금과 쌀과 콩 등을 주어 그의 마음을 위로하여 헌단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는데 명하여 영도령 이상에게 보이게 하였다. 정창성 한 명의 심해 윤필상 윤호는 의논하기를 치준이 항상 본토에 돌아가기를 생각하지만 영수의 방금이 매우 경고함을 인연하여 나오지 못하였는데 이제 다행히 온성진까지 데려왔었고 중국 사람의 신분을 모두 보고하였으니 영수의 노예라 하여 갑자기 환급할 수 없기에 절도사에게 보고하는 것은 죄될 것이 없다 하겠으며 온성진에서 이미 절도사에게 보고하였으면 절도사도 그것을 중지할 수 없기에 다시 치준의 신분을 물어서 치게한 것이 또한 마땅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치준이 당초에 오적합 타마치의 처소로부터 도망하여 오는 것을 영수가 요행이 강위에서 붙잡아 노예로 삼은 것이어서 본래 값을 주고 산 사람이 아니니 영수가 심하게 붕괴하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하물며 영수는 우리나라 중초의 직위를 받아서 일찍부터 우리나라를 섬기는 자이니 나라의 법령을 어찌 감히 어겨서 거스르겠습니까? 그러니 절도사에게 명하여 영수를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나라에서 중국을 공경하여 섬기기에 포로가 된 중국 사람으로서 도망해 온 자들을 모두 해송하는 것은 너도 귀와 눈이 있으니 어찌 들어서 알지 않겠느냐? 우리나라에서 너에게 중초의 직위를 주어 너를 대접하기를 매우 후하게 하는 터이니 너에게 어찌 사람 하나를 아끼겠느냐마는 다만 중국에서 이를 들으면 어찌 물어오지 않겠느냐? 하여 이와 같이 설명하여 주고 명포와 민멸과 여염 등의 물건을 후하게 줘 그 값에 맞게 하여 주면 반드시 언덕에 감독하여 분한을 풀 것입니다. 하고 홍응은 의논하기를 이승조와 박성선의 조치가 아마 잘못된 듯합니다. 변방을 맡은 장수로서 이와 같이 처치한 것이 너무 경솔한 것 같습니다. 계목에 의하여 추국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는데 의논이 들어가자 정창손 등의 의논을 따랐다. 그렇다. 성조실록 139권 성종 13년 3월 4일 MCN 첫 번째 기사 사원부에서 아뢰기를 경기도사 최철가는 사휴합니다.
직첩을 거두어 드리고 추신하여 추국하게 하소서. 그리고 강희명은 상상께서 재결하여 시행하소서 하니 승정원의 선교하기를 최철가는 사유란 것이 없는데도 거듭 논의하여 주의를 청하고 강희명은 법령이 예로 정하니 이는 아마 강희명의 아들 강귀손이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라고 여긴다. 혹시라도 강귀손의 말을 들어서 그렇게 하였는가? 그 자세한 것을 물어서 아뢰어라 하였다. 대상 김승경 등이 합사하여 와서 아뢰기를 처음에 전제에 의하여 강힘에게 물었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준유사를 갈 때 수정하는 인원과 마필은 법도에 따라 인솔하여 갔다 하였는데 그 숫자는 이미 우린 단자하는 인원과 마필수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최철관이 보고한 인원과 마필수는 강희명이 대답한 것과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신등이 당시 지공하였던 장부를 가져다 보니 진율사, 도사, 찰방 세 행차의 인원과 마필을 합하여 계산하여야 최철관의 보고한 숫자와 같습니다. 다만 우구를 실은 말 한 필이 그 수의 밖이었습니다. 신이 여기에 의거하여 다시 최철관에게 물었으나 최철관이 사실대로 대답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최철관이 사유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강희명도 찰병을 인솔하여 피피한 고을에 유숙하였으니 이것도 죄가 없다고 하지 못하였기에 죄주자고 청한 것입니다. 신등이 어찌 집이 강귀손 때문에 사정에 끌려서 청하였겠습니까? 하니 승정원의 전교하기라 나의 뜻은 최철관이 우연히 말한 것이지 어찌 진율사를 해치려고 한 것이겠는가? 그리고 또 진산이 찰방을 뒤에 떨어지라고 하였는데 찰방이 억지로 따라왔으니 이는 찰방의 죄이다. 그러니 어찌 그들을 모조리 추국하지 않느냐. 하자 승지들이 같은 말로 아뢰기를 승상의 교지가 윤당합니다 하였다. 어서의 전지를 사관원에 내리기를 찰방에서 뒤에 떨어지라는 일을 진율사가 여러 번 말하였으나 따르지 아니하였는데 헌부에선 추국할 리는 추국하지 아니하고 죄 없는 강희명안을 의논하여 상제를 청하고 정실이 없는 도사에 대해서는 정실이 있어서 한 것으로 여겨 추국하기를 청하였으니 사연을 자세히 추국하여 하려라. 강희명과 최철간에 대하여는 불문에 붙이도록 하고 찰방 이화는 추국한 뒤에 죄를 결정하라 하였다. 집이 강귀손이 와서 아뢰기를 신 때문에 동료들이 모두 추국을 당하는데 신이 홀로 직사에 나아가는 것은 마음이 참으로 편치 못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이것은 그대에게 관계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 비염하지 말라 하였다. 성조실록 139권 성종 13년 3월 5일 개이후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성조실록 139권 성종 13년 3월 5일 개이후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다 대사관 강자평이 아뢰기를 전자의 구수영이 여러 고을에 명하여 낮에 날 잡아 진상하게 하기를 청하니 성상께서 배단이 있다고 하여 청허하지 않으셨음을 신등이 듣고서 참으로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교서를 내려 매를 구하신다는 것을 들으니 신등은 결망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백성들이 굶주리는 때를 당하여 매를 가지고 오는 배단이 적지 않을 듯합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따로 진상하지 말고 매를 예대로 진상할 때 함께 진상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강자평이 또 아뢰기를 전월의 경기 진율사 강희명이 미국 20만 석을 청구하였습니다만 대저 축적은 한두 해에 저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어찌 함부로 소비하겠습니까? 아니 임금이 좌우의 신하들에게 묻기를 어떻게 하겠는가? 자 영사 이극배가 대답하기를 강희명이 미국 20만 석을 청구하였는데 15만 석을 주라고 명하였으면 과연 많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모두 벌써 알고 있어 다 성상의 언덕을 우러러 보고 있는데 이제 만일 그 수를 감하였다는 말을 들으면 반드시 결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진율사가 짐작하여 처리할 것이니 반드시 함부로 허비하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강자평이 또 아뢰기를 신이 들으니 평안도 관찰사 신등이 도토리 20만 석을 얻었다고 보고하였다 합니다. 신등의 생각에는 평안도 전도의 백성들이 모두 다 도토리를 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이 많지는 못할 것인데 더구나 소수의 관리들로서 이렇게 많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는 반드시 기망하는 것일 것입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신등이 과연 이러한 보고가 있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것이 사실이 아닌 줄 아는가? 하자 강자평이 말하기를 이극배가 반드시 알 것입니다. 이제 그에게 하문하면 그 사실을 알 것입니다. 하니 이극배가 말하기를 신이 또한 신등의 이번 보고를 받았습니다.
신정이 말한 것이 비록 사실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만일 백성들에게 굶주림이 없게 하였다면 좋지 않습니까? 하물며 그 도토리를 이제 이미 사용하였으니 상고하려 하여도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대신이 왕명을 받으러 한도의 주인이었는데 어찌 갑자기 추국하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신정이 보고한 도토리가 20만 석이 된다는 것은 과연 의심할 만하다. 그래서 대간의 말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제 도토리를 사용하였으니 그 사실을 조사하기가 매우 어렵겠다 하자 강자평이 말하기를 신등은 그의 말이 너무 지나친 것을 듣고 공을 요하여 간사하게 속이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신등이 이미 말하기를 백성으로 하여금 굶주림이 없게 하겠습니다 하였고 또 진율서가 이미 내려갔다. 그러니 과연 우리 백성들로 하여금 굶어 죽는 자가 없게 한다면 갈 것이다 하여. 신장. 성조실록 139권 성종 13년 3월 5일 개유 세 번째 기사. 일본국 비전주 송포 지좌 일기 태수 원희와 법마주 일향 태수 성구가 사람을 보내어 도산물을 바쳤다. 성조실록 139권 성종 13년 3월 5일 개유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39권 성종 13년 3월 5일 개유 다섯 번째 기사. 집이 강귀손이 와서 아뢰기를 신이 어제 두 번이나 사직을 청하였어도 아직 윤호를 얻지 못하였기에 억지로 직사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신의 일로 인하여 동료들이 모두 추국을 당하는데 신이 홀로 직사에 나오는 것은 마음에 매우 변치 못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집이가 굳이 말하니 그를 갈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139권 성종 13년 3월 5일 개유 여섯 번째 기사 중부 경행방의 민가에 화재가 일어나니 부장에게 명하여 입직한 군사들을 인솔하여 가서 구제하게 하였다. 성조실록 139권 성종 13년 3월 5일 개유 일곱 번째 기사 이조에서 신창현 사람 표관 등의 상언에 의하여 아뢰기를 신창현이 비록 중궁의 내외향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중궁이 탄생한 곳입니다. 청컨대 군으로 승격시켜 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139권 성종 13년 3월 5일 개유 여덟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39권 성종 13년 3월 6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주하보 성지 성준이 형조의 계본을 가지고 아뢰기를 충청도 진천에 사는 학생 신이상의 아내 철비가 죽은 남편의 종 검금을 간통하고자 하여 손으로서 검금의 혓부를 잡아 은근히 그 뜻을 보인 뒤에 부엌 문 안에 검금을 불러서 살든지 죽든지 간에 참지 못하겠다는 말을 하고서 인하여 부엌 사이에 으슥한 곳에서 간통하였으며 그 뒤 연달아 간통한 자는 유리 각각 참부대시에 해당합니다 하니 임금이 좌우의 신하들에게 묻기를 어떻게 하이하겠느냐 하자 예조판서 이파가 대답하기를 사건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만 사정이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러한 일들은 집안 사람이 반드시 먼저 말을 꺼내는 것이다. 신이상이 또 우지 사인이 없이 버려서 입을 하였겠는가 명백한 일이니 율문에 의하여 시행하라 하였다. 성준이 또 형조의 계본을 가지고 와서 아뢰기를 해주의 제수 산호의 의손 순손 신검동 중손 등이 본주인인 노씨의 집에 불을 질러 모해한 죄는 유리 참부대시에 해당합니다.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고 물었다. 영동령 윤호가 대답하기를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 사람의 계교가 어찌 우연한 것이겠는가. 이것은 큰 변이니 율문에 의거하여 집행하라. 다만 도망간 성소는 10세 전의 일이니 사형을 감하여 주라 하였다. 혓부는 뺨이다. 성조실록 139권 성종 13년 3월 6일 갑술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동지사 이파가 아뢰기를 전자의 야인 영수가 데리고 온 치준에 대하여 온승부사 이승조가 치준의 말을 듣고 절도사 박성손에게 치보하고 장차 그를 요동으로 해송하려고 다른 관부에 옮겨두었습니다. 대개 중국 사람으로 포로가 되었다가 우리나라에 도망해 오면 고치게 한 뒤에 해송하는 것이 예입니다. 그런데 이제 박성손 등은 교우지가 없는데도 치준을 빼앗아서 영수에게 노염을 더하게 한 것은 그의 잘못이 큽니다. 이제 비록 그 잘못을 논하지 않더라도 마땅히 유시를 내려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없게 하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다만 박성손 등이 중국 사람을 빼앗아 온 것은 다만 개교가 차오되었을 뿐이고 그의 본뜻은 중국을 위하여 해송하려는 것이니 따로 유시를 내릴 것이 없다. 그러나 박성손을 갈아서
후일을 영수에게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 하니 영사 윤호가 아뢰기를 절도사란 중요한 직임이므로 가볍게 갈 수 없습니다. 영수를 후하게 대우하고 박성손에게 유시를 내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자, 임금이 말하기를 치준이 스스로 중국 사람이라고 일컫는데 석방하여 보내주지 아니하였다가 후일 중국에서 물어주게 어떻게 답하겠는가? 그를 석방하여 보내주지 아니할 수가 없다. 다만 박성손을 체임시켜 한편으로 후일을 영수에게 보이고 또 한편으로 우리나라에서 중국 사람임을 알면 곧 석방하여 보내주는 뜻을 중국에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성종실록 139권 성종 13년 3월 6일 갑술 세 번째 기사 충청도 관찰사 신준이 하직하고 이어서 아뢰기를 신이 들으니 본도의 연변에 있는 여러 고을은 농업이 잘못되어 곡식의 종자가 부족하다 합니다. 서울 사람과 회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해당 관사와 상의하여 시행하라 하였다. 회환은 장사치가 변방에 양식을 공급해주면 서울에서 양식을 지급해주던 것이다.